말의 무게 언어는 현실을 만든다. 말은 화살보다 강하다. 화살은 한 사람만 상처 입히지만 말은 여러 사람을 해칠 수 있다. 탈무드의 이 말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다. 인간이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이래 말은 단순한 소통의 도구를 넘어선 권력과 영향력의 수단이었다. 말은 현실을 정의하고 사람의 정체성을 규정하며 집단의 운명을 결정짓는다. 우리는 언어를 통해 생각을 정리하고 타인과 감정을 나누며 사회적 위치를 형성한다. 그러나 언어가 가진 이 힘은 결코 가볍지 않다. 오히려 그것은 인간이 감당해야 할 무거운 책임이다. 왜냐하면 말은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칼이 되어 누군가의 마음을 찌르고 때로는 향기로운 꽃이 되어 사람의 삶을 치유하기 때문이다. 말의 무게는 무엇보다도 그것이 현실에 미치는 영향에서 드러난다. 말은 생각의 표현이자 행동의 전조다. 예컨대 한 정치인의 발언은 국가의 정책을 움직이기도 하고 유명인의 한마디는 수많은 대중의 행동을 바꾸기도 한다. 언론이 사용하는 단어 하나, 사설의 문장 하나는 여론을 형성하고 사회적 분위기를 결정한다.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다. 부모가 자녀에게 던지는 "넌 왜 항상 이 모양이니?" 라는 말은 아이의 자존감을 무너뜨릴 수 있고, 선생님의 "넌 잘할 수 있어" 라는 말 한마디는 학생에게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어줄 수 있다. 이처럼 말은 단지 소리가 아니라 의미와 감정, 철학과 세계관을 담은 파동이다. 말이 쏘아지면 그것은 단순히 귀를 통해 들어오는 정보가 아니라 마음을 통과해 인격을 건드리고 삶을 흔든다. 그래서 말은 화살보다 강하다는 것이다. 화살은 물리적인 상처를 남기고 끝나지만 말은 보이지 않는 상처를 남기고 오랜 시간 동안 마음속에 각인된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말의 무게가 더욱 커졌다. SNS와 메신저, 블로그와 유튜브, 포털의 댓글까지 말이 디지털화되어 빛의 속도로 퍼지는 시대다. 이제 말은 개인의 입을 떠나 전 세계로 확산된다. 누군가의 무심코 던진 한 줄의 말이 가짜뉴스가 되어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기도 하고, 연예인의 실언 하나가 엄청난 경제적 손실과 인격적 파괴를 초래하기도 한다. 말의 힘은 그 어느 때보다 무섭다. 정보가 무기가 되는 시대, 말은 핵무기처럼 강력하고 때로는 치명적이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말의 무게를 가볍게 여긴다. 농담이라는 이름으로 타인을 비하하고, 솔직함이라는 미명하에 독설을 퍼붓고, 자유라는 이름으로 혐오를 표현한다. 이는 곧 말의 책임으로부터 도망치는 일이다. 말은 자유롭되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말은 칼이 되어 돌아온다. 입은 닫을 수 있지만 말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격언처럼 한 번 뱉은 말은 회수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말은 가볍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중히 선택하고 정제되어야 하는 도구다. 말의 무게는 그 말이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자각할 때 비로소 드러난다. 한 상담사가 말했다. 사람은 말로 상처받고 말로 치유된다. 이는 단순한 비유가 아니다. 자살을 결심한 사람이 "괜찮아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라는 말 한마디에 삶을 다시 붙잡고 절망에 빠졌던 사람이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라는 말에 희망을 얻는 경우는 실제로 많다. 그만큼 말은 삶과 죽음 사이를 오갈 수 있는 위력적인 힘이다. 말의 무게는 또한 말이 머무는 시간에서도 증명된다. 어떤 말은 수십 년이 지나도 기억된다. 반면 어떤 말은 들은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잊힌다. 그 차이는 말의 진정성과 공감에 있다. 진심으로 한 말은 오래 남고, 영혼을 울린 말은 세대를 넘어 전해진다. 링컨의 게티즈버그 연설이나 마틴 루터 킹의 I have a dream 같은 연설이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살아있는 이유는 그 말이 단지 말이 아니라 시대의 상처를 어루만진 진정성이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자신이 매일 쓰는 말에 대해 질문해야 한다. 나는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이 말은 타인을 살리는 말인가? 아니면 상처 입히는 말인가? 이 말은 진실한가? 아니면 가볍고 무책임한가? 이런 자문은 단순한 윤리적 성찰이 아니라 공동체를 지키고 인간다움을 유지하는 필수적인 태도다. 말은 문화의 뿌리이자 관계의 씨앗이다. 말이 곧 삶이고 말이 곧 나 자신이다. 누군가가 우리를 평가할 때 그들은 우리의 말에서 우리를 본다. 결국 인간은 자신의 말로 정의된다. 그러므로 말은 조심스러워야 한다. 말은 생각의 거울이고 인격의 그림자이며 영혼의 목소리다. 말은 현실을 만든다. 이 말은 단지 이상주의적인 철학이 아니다.
현실이다. 긍정의 말은 긍정을 불러오고 부정의 말은 부정을 확산시킨다. 언어는 곧 현실을 구성하는 건축 자재다. 말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며 행동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말이라는 도구를 통해 새로운 세계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그 세계는 더 나은 말, 더 신중한 말, 더 따뜻한 말로만 가능하다. 말은 곧 책임이다. 우리는 날마다 수천 개의 단어를 말하며 살아간다. 그러나 그 말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결정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말은 화살보다 빠르고 더 멀리 가며 더 깊은 흔적을 남긴다. 그렇기에 우리는 말의 무게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말은 누군가에게 날아가고 있다. 그것이 칼이 될지 꽃이 될지는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 말에 상처 보이지 않지만 깊이 남는다. 칼은 살을 베고 화살은 피를 낸다. 하지만 말은 아무런 상처 자국 없이도 사람을 무너뜨린다. 그저 공기를 가른 소리에 불과한 듯 보이지만 말은 영혼을 꿰뚫고 오래도록 그 자리에 남는다. 말의 상처는 눈에 띄지 않기에 때로는 가볍게 여겨지지만 그 고통은 뼈를 타고 마음 깊숙이 스민다. 탈무드는 말했다. 화살은 한 사람을 찌르지만 말은 수많은 이를 찌른다. 그 말은 흩어져도 사라지지 않고 시간 넘어 기억의 틈에 박혀 되새김질된다. 우리는 어쩌다 말로 준 상처를 이토록 쉽게 잊고 그 아픔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가? 그냥 한 말이야.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 이런 말들은 책임을 피해가는 방패처럼 자주 쓰인다. 하지만 말은 결코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 특히 진심 어린 감정이 실렸거나 권위의 무게를 가진 말,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들은 말은 마음속에 오래 남아 영혼을 흔든다. 직장 상사의 냉정한 한마디는 한 사람의 자존감을 흔들고 부모의 비교 섞인 말은 자녀의 평생을 낮은 자존감 속에 가둔다. 말은 그렇게 사람의 내면을 조각낸다. 때론 한마디의 말이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도 한다. 어릴 적 선생님의 넌 공부머리가 없어라는 말이 평생 자신을 못난 사람이라 믿게 만들고 친구의 너 참 재미없다는 말이 자신의 존재를 쓸모없는 것처럼 느끼게 만든다. 이처럼 말은 기억의 창고에 조용히 스며들어 한 사람의 성격과 삶의 결을 바꾸는 힘을 지녔다. 가장 가까운 이로부터 들은 말일수록 상처는 더 깊다. 가족, 친구, 연인, 동료 우리가 마음을 내어주는 존재일수록 그 말은 곧 우리의 가치와 존재에 대한 평가처럼 느껴진다. 기대가 크기에 상처도 크다. 사랑은 보호막이 아니라 더 넓은 노출이다. 그 안에서 무심한 한마디는 칼보다 예리하게 파고든다. 그리고 그 말이 반복된다면 상처는 고통을 넘어 한 사람의 정체성을 좀먹는다. 무심코 던진 농담, 습관처럼 이어지는 조롱, 비난, 무시. 이 모든 언어들은 결국 말이라는 탈을 쓴 폭력이다. 한두 번은 지나가지만 그것이 일상이 되면 자존감은 마모되고 삶은 뒤틀린다. 많은 이들이 어린 시절의 언어 폭력에서 출발한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간다. 말은 때로 그 사람의 미래를 빼앗는다. 더 무서운 건 침묵이다. 말하지 않는 것도 말이다. 모른 척, 외면, 회피, 그 조용한 언어들은 너는 존재하지 않아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아무 말도 없는 순간 우리는 가장 외롭다. 어떤 이는 고백한다. 가장 아팠던 건 아무 말도 없던 그때였다. 그 침묵은 관계의 죽음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깊고 조용하게 내려앉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말은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도구인데 어떻게 해야 이 칼날을 무기 대신 선물로 쓸 수 있을까? 답은 생각보다 단순하다. 생각하고 말하는 것. 지금 하려는 이 말이 과연 필요한가? 이 말은 진심인가? 이 말이 저 사람에게 어떤 흔적을 남길까? 이 세 가지를 마음속에 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말의 칼날을 연민의 손길로 바꿀 수 있다. 공감하는 말은 상처를 막고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된다. 왜 이렇게 했어? 보다는 뭔가 힘든 일이 있었던 거야. 비난보다는 이해, 지적보다는 배려. 말의 구조가 조금만 달라져도 마음의 문은 훨씬 쉽게 열린다. 말은 기술이 아니다. 말은 태도이며 마음에서 비롯된다. 따뜻한 마음을 품은 말은 차가운 날씨에도 사람을 데운다. 그리고 상처받은 이에게는 무엇보다 치유의 말이 필요하다. 미안해. 그럴 수 있어. 넌 잘하고 있어. 이 몇 마디가 때로는 약보다 더 깊은 위로가 된다. 우리는 누구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지만
동시에 위로할 수도 있다. 말은 두 얼굴을 가진 존재다. 칼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다. 그 어떤 얼굴을 선택할지는 결국 우리의 몫이다. 어느 철학자는 말했다. 말의 상처는 칼보다 느리게, 그러나 더 깊게 파고든다. 언어는 감정의 결을 따라 상대의 영혼 안으로 조용히 스며든다. 그렇기에 우리는 말의 위험성과 말의 가능성을 동시에 알아야 한다.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말들이 오가지만 그중 단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바꾼다. 그 말이 칼이 아닌 빛이 되길 바란다면 우리는 항상 물어야 한다. 이 말이 필요한가? 진심인가? 상대를 존중하고 있는가? 말은 화살보다 강하다. 그 강함은 보이지 않는 흔적으로 남는다. 보이지 않기에 더 조심해야 하고 들리지 않을 수도 있기에 더 따뜻해야 한다. 말은 사람이 만든 것이지만 결국 그 말이 사람을 만든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말로 어떤 사람을 만들고 있는가? 우리 모두 말의 상처를 줄이는 사람이 되자. 그리고 언어로 온기를 나누는 사람이 되자. 그것이야말로 말이라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장 아름답게 사용하는 방법이다. 말에 책임 던져진 말은 되돌릴 수 없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한다. 그중 가장 자주 범하는 실수는 말이다. 말은 순간의 감정, 분위기, 억지 유머, 혹은 긴장감 속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한 번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다시 집어넣을 수 없다. 글은 고칠 수 있고 행동은 사과할 수 있지만 말은 이미 들려졌고 기억되었다. 그리고 그 말은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 남아 다양한 방식으로 작용한다. 이처럼 말은 던진 사람에게는 가벼운 일이지만 받은 사람에게는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한다. 탈무드의 지혜가 말하듯 화살은 한 번 날아가면 되돌릴 수 없다. 마찬가지로 말도 던져진 순간부터 책임의 무게를 지게 된다. 우리는 종종 그 책임을 너무 가볍게 여긴다. 특히 디지털 시대인 지금 말은 더 빠르게, 더 널리 퍼지며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 파장은 때로는 상상 이상으로 커지고 누군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기도 한다. 우리는 말을 할 때 그 말이 갖는 영향력과 파괴력을 자주 망각한다. 특히 말이 반복될 때 그것은 사실처럼 여겨진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은 게으르다라고 반복적으로 말하면 그것이 근거 없는 편견일지라도 주위 사람들은 점차 그 말을 믿게 된다. 이는 언어가 사회적 현실을 형성하는 힘을 지녔음을 뜻한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다. 그것은 관념을 만들고 행동을 유도하며 결국 사회 구조와 문화를 만들어낸다. 말에는 의도된 말과 의도치 않은 말이 있다. 사람들은 종종 말실수를 의도치 않았다고 말하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그 의도가 중요하지 않다.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라는 변명은 상처를 덜어주지 못한다. 결국 말의 책임은 발화자의 몫이다. 말은 인격의 표현이며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태도로 세상을 대하는지를 드러내는 지표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의 결과를 책임져야 하며 그 책임은 단지 사과의 말로 끝나서는 안 된다. 그것은 반성과 성찰, 그리고 다음 말에 대한 신중함으로 이어져야 한다. 말의 책임은 특히 공적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 크다. 정치인, 교사, 언론인, 기업 대표, 부모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말은 단지 개인의 의견이 아니다. 그것은 권위를 동반하며 그만큼 더 많은 영향을 끼친다. 엄마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선생님이 그랬으니까, 뉴스에서 나왔으니까라는 말처럼 사람들은 신뢰하는 이의 말을 근거로 삼고 믿음을 형성한다. 그러므로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말의 무게를 자각해야 한다.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진로의 방향이 되고 세계관이 되며 자아 정체성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말의 책임은 단지 상처를 주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말은 사람을 움직이게도 멈추게도 한다. 칭찬 한마디에 용기를 얻고 격려 한마디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이들이 있다. 반대로 무시 한마디에 꿈을 접고 비난 한마디에 삶을 포기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에게 말을 걸 때 그 말이 행동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말은 씨앗과 같아서 어떤 말은 마음속에서 부정의 꽃을 피우고 어떤 말은 희망의 나무로 자란다. 우리의 말이 어떤 열매를 맺게 할 것인지는 그 말에 담긴 진심과 책임에 달려 있다. 또한 말은 때로는 침묵보다 더 큰 책임을 요구한다. 누군가의 부당함을 보고도 아무 말 하지 않는 것, 타인의 고통에 대해 침묵하는 것 역시 말의 부재로 인한 책임이다. 우리는 말을 통해 변화를 만들 수 있다.
그렇기에 침묵 또한 선택의 결과이며 그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누군가의 고통이 지속되도록 방조한다면 그건 역시 말의 책임을 방기한 행위다. 책임 있는 말은 분명하고 신중하다. 그것은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상대방을 존중하며 사실에 근거해 표현된다. 책임 있는 말은 사람을 세우고 관계를 지키며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든다. 말의 책임은 말의 자유와 함께 존재한다. 우리는 누구나 말할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그 자유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때에만 진정한 의미를 지닌다. 말의 자유는 말의 책임과 동전의 양면이다. 아무렇게나 말하고 자유를 주장하는 것은 책임 없는 무기를 휘두르는 것과 다름없다. 따라서 우리는 하루하루 말의 책임을 되새겨야 한다. 그리고 말의 힘이 어디까지 뻗을 수 있는지를 상상해야 한다. 내가 던진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따뜻하게 할 수도 차갑게 얼릴 수도 있다. 말은 공기 중에 사라지는 소리가 아니라 기억 속에 머무는 메아리다. 그 메아리가 긍정의 울림이 되게 할지 부정의 파편이 되게 할지는 오직 말하는 우리에게 달려있다. 이 말은 진실한가? 이 말은 필요한가? 이 말은 친절한가? 이 말은 지금 해야 하는가? 이 말은 상대방을 세우는가, 무너뜨리는가? 이 5가지 질문만 실천해도 우리의 말은 훨씬 따뜻하고 책임감 있는 말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말은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들 것이다. 말은 작지만 그 책임은 결코 작지 않다. 말은 화살보다 강하다. 화살은 물리적인 상처만 남기지만 말은 마음과 기억을 찌른다. 그 말이 날아가고 남긴 흔적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던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말에 걸맞은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매일 스스로를 돌아보는 사람이 말의 진짜 주인이다. 말의 선택 무기가 아닌 등불로 쓰는 법. 우리는 매일 무수한 말을 하며 살아간다. 말은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이자 관계의 온도를 결정하는 도구이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말은 화살보다 강하다. 그 강함은 누군가를 상처 입히는 파괴력일 수도 있고 반대로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는 창조력일 수도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제 중요한 질문을 마주하게 된다. 우리는 그 강한 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말은 선택이다. 말은 감정의 자동 반응이 아니라 의식적인 선택의 결과다.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누군가에게 닿는 순간 의미를 가진다. 우리는 말실수였다고 가볍게 넘기지만 말의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다. 말은 기억에 남고 사람의 행동을 바꾸고 때로는 관계의 흐름까지 바꾸어 놓는다. 이제 말의 선택에 대해 성찰해보자. 우리는 어떤 말을 선택해야 할까? 그리고 말의 힘을 어떻게 선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1. 말하기 전 잠시 멈추기. 말은 빠를수록 실수하기 쉽다. 순간의 감정, 억울함, 분노 혹은 조급함이 말을 앞지르면 그 말은 상대에게 칼날처럼 날아간다. 말을 꺼내기 전 단 1초만 멈추어 이 말이 도움이 되는가? 이 말이 지금 필요한가? 상대를 해치는 말은 아닌가? 를 스스로 물어보자. 이 짧은 멈춤이 말의 방향을 바꾼다. 말의 품격은 그 침묵의 무게에서 비롯된다. 2. 말은 듣는 데서 시작된다. 많은 이들이 말하기를 잘하려고 하지만 진정한 말의 지혜는 듣는 힘에서 시작된다. 누군가의 말을 온전히 들어주는 사람은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고 공감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그런 마음에서 나온 말은 자극적이지 않다. 경청은 말의 뿌리이며 좋은 말은 경청의 열매다. 3. 감정보다는 사실에 집중하기. 감정에 휘둘릴 때 말은 날카로워지고 왜곡되기 쉽다. 넌 맨날 이래라는 말보다는 이번엔 이런 점이 어려웠어라는 식의 사실 기반 표현이 훨씬 건강하다. 감정은 표현하되 그 바탕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이 있어야 한다. 감정으로 사실을 덮지 말고 사실 위에 감정을 올리는 것이 말의 균형이다. 4. 말의 온도를 조절하기. 같은 내용도 표현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전달된다. 예를 들어 틀렸어라는 말 대신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라고 말하면 상대는 마음을 열 수 있다. 우리는 누구나 말의 온도를 조절할 수 있다. 말의 온도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에서 비롯된다. 말은 내용보다 톤이 먼저 도착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5. 진심을 담되 존중을 잃지 않기. 솔직함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것이 상대를 무너뜨리는 방식이라면 폭력에 가깝다.
진심을 전할 때도 상대의 감정과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내가 잘못했어라는 말보다 이 상황에선 이런 점이 어려웠어라고 말하면 똑같은 진심이 더 깊이 전달된다. 말은 진심과 존중이 함께 갈 때 비로소 힘을 가진다. 6. 말에도 책임을 느끼기. 말은 공기 중에 흩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누군가의 기억에 남고 행동을 나눈다. 어떤 말은 평생 누군가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문장이 되고 어떤 말은 무의식의 상처가 된다. 내가 던지는 말이 과연 어떤 영향력을 가질지 늘 상상해보자. 그것은 말의 책임을 느끼는 첫걸음이다. 7. 침묵이 필요한 순간도 있다. 모든 상황에서 말이 답은 아니다. 때로는 침묵이 최고의 배려이고 공감이며 신뢰일 수 있다. 누군가 슬픔에 빠졌을 때 서툰 위로보다 조용한 존재가 더 큰 힘이 되기도 한다. 말의 지혜는 무엇을 말할지 뿐 아니라 언제 말하지 않을지도 아는 데 있다. 말을 통해 우리가 될 수 있는 사람. 말은 인격의 외형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말이다. 무심코 던진 말이 누군가의 하루를 무너뜨릴 수도, 무너진 하루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도 있다. 그만큼 말은 작은 행위 같지만 커다란 책임을 동반한다. 우리가 말을 선택할 때마다 가져야 할 기준은 분명하다. 그 말이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줄 수 있는가? 그 말이 세상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가? 우리가 매일같이 나누는 수백 마디 말 중 단 한마디라도 누군가의 마음을 밝혀줄 수 있다면 그 말은 등불이 된다. 등불 같은 말을 선택하라. 무기가 아닌 위로와 희망이 되는 말을 하라. 그것이 말의 힘을 바르게 쓰는 길이며 인간으로서의 품격을 지키는 길이다. 말은 화살보다 강하다.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말의 파괴력에 두려움을 가지라는 뜻이 아니라 그 강한 힘을 긍정의 방향으로 쓸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의미다. 이제 당신의 말이 누군가에게 화살이 될 것인가, 등불이 될 것인가는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